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재직 중인 김상준입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때 불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평의회라고 하는 단위는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입법적인 행정적인 기능의 거의 90%를 이렇게 추첨으로 사실 뽑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500인 평의회라고도 하고요. 여론조사의 취지는 사실은 그런 추첨으로 뽑은 시민의회와 상당히 취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표본을 뽑을 때 1000명을 뽑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에 1000명의 시민의원을 뽑아서 그 의견을 듣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사실상 실제로 제도화해보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즉각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서로 간에 토론을 해보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취지는 살리되 그런 시민의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시민의회거든요. 현재도 이 소집돼서 개최 중인 아일랜드에서 하고 있는 시민의회와 같이 실제로 일정 수의 시민의원들이 추첨으로 모여서 그 선거법이든 아니 개혁입법이든 아니면 헌법이든을 실제로 논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뿌리가 깊고 익숙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실은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선거법과 같이 국회의원들 자신의 어떤 정책 이해와 깊게 맞물려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개헌 사항들도 각 정당들, 사회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떤 안정적인 토론이나 합의 이루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시민의회가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이 개헌 문제는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캐나다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원들이 모이게 되면은 어떤 정당적인 정파적인 또는 자신의 직업적인 그런 이해를 집단적으로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대단히 어떤 교과서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바꿀 수가 있다. 바꾸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안정된 다수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한 걸음 크게 진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국회가 투표에 의해서 그 대표성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시민의회의 경우에는 이런 추첨에 의해서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대표성을 갖게 되는 건데 민주주의 대표성의 두 가지 원리가 저는 한 가지가 어떤 탁월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공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중에서 누가 좀 잘 대표하겠다 해서 대표를 뽑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정책 인격적으로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존재 이런 특성을 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해서 선발한다는 것. 여기에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나 정신에서 비춰보면은 어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인격적 공통성 이 정당성 근거가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의 논의 기간만큼 존재하는 거죠. 준비기구에서 미리 전문가 그룹이나 관련 의견 그룹들 같은 걸 준비를 해놓고 또 시민회의 전체 회의나 또는 분과회의들이 잘 조직될 수 있도록 분과회의마다 어떤 회의 조력자라든가 안내자들 또는 뭐
법률이라든가 또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계속 배치를 해줍니다. 사람들 그냥 모아놓고 뭐 어려운 법안 바로 이야기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민의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시민회를 소집하는 쪽에서 잘된 준비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훨씬 더 이런 차분하고 공정한 토론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던 촛불 집회, 촛불혁명이 실제로 요구했던 것은 이제는 과거 4.19나 이제 87년과 같이 우리가 요구만 해놓고 국회나 또는 힘센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번에는 분명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시민회에 대한 그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랄까, 공중의 반응이랄까 이런 데서 느낍니다. 예, 시민의회는 가까이는 우리 작년부터 있었던 촛불혁명의 어떤 뜻, 여망, 희망, 열망을 실제로 현실로 구현시켜 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의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이 돼서 선거법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가고 있고 헌법도 마찬가지로 논의를 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시민의회보다 더욱더 진화된 형태, 가장 업데이트된 형태의 시민회가 대한민국에서 꼭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